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저는 지금 강릉에서 컨설팅을 마치고 잠시 여기 강릉 해변에 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최근에 좀 비슷한 질문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지금 이 세계적인 이 병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독립형 풀빌라가 좀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병이 뭐 2022년쯤에 완전히 마무리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과연 그때도 이런 풀빌라가 영업이 잘 되겠느냐,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도 뭐 좋은 이야기를 공유하신 분들도 꽤 많은데,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더 자유롭게 하는 시기가 찾아오면 국내의 풀빌라들의 인기가 시들해질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한시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자의 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그것도 급격히 늘어왔었고, 최근 우리가 마스크를 쓰기 직전까지도 매우 급격히 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션 영업의 문제는 마스크를 쓰는 상황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풀빌라의 공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제 얘기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여행자 수가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행자 증가율을 보면 국내보다 해외여행 증가율이 좀 더 빠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이미 우리가 마스크를 쓰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고급형 펜션들과 풀빌라들은 존재했었고, 당시에도 1박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는 풀빌라들은 성업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을 때쯤이면 풀빌라들이 그래도 영업이 잘 될까 하는 문제는 해외여행이 문제가 아니라 공급의 문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풀빌라가 참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지식정보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해외 여행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10년 해외 여행자 수는 1249만 명에서 2017년에는 2650만 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물론 국내 여행자 수도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2010년에는 3090만 명이었던 국내 여행자 수가 2011년에는 3500만 명, 2014년에는 3810만 명, 그리고 2017년에는 4050만 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여행 지출액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0년에는 16조 8590만 원, 2012년에는 23조 8910억 원, 2015년에는 25조 3960억 원, 2017년에는 29조 4560만 원으로 계속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의 인프라가 계속 발달함에 따라서 국내 여행자 수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과거의 데이터이기도 하지만 2017년까지 해외 여행자의 수는 2,560만 명, 그리고 같은 해 국내 여행자 수는 4,050만 명입니다. 국내 여행자의 수가 무려 4천만 명 이상의 수입니다. 이렇게 큰 숫자의 폭이 쉽게 흔들릴 수가 있을까? 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자 수가 급감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숫자입니다. 풀빌라를 운영하거나 창업을 준비해야 되는 분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은 여행자 수의 감소가 아니라 풀빌라 공급으로 인한 과열 경쟁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만큼 만들어진 풀빌라가 차별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풀빌라 사업자는 이전보다 좀 더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미 풀빌라는 독특한 컨셉의 것이 아닌 게 됐습니다. 이미 고급수의 한 카테고리 안에 포함됐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풀빌라를 가장 고급 숙소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프로포즈를 해도 될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숙소 또는 기념일 파티를 즐겨도 충분할 멋진 공간이라고 인식합니다. 소비자는 풀빌라를 합리적인 여행을 위해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펜션을 이용해서 더 높은 이익을 얻길 원한다면 풀빌라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풀빌라 이상의 고급 숙소의 개념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해외의 호텔과 풀빌라들을 답사하고 공부해 왔는데 이미 해외의 유명 휴양지에는 수십 년 전에 가장 최상위 카테고리의 풀빌라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풀빌라가 가장 최상위 숙소입니다. 다만 풀빌라의 서비스와 크기 그리고 분위기로 숙박료가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 서비스까지도 같은 컨디션이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 전문적인 서비스를 잘 갖춘 풀빌라 또는 리조트가 더욱 여행자들에게 사랑받게 됩니다. 그러니 풀빌라 사업자들은 국내 여행자 감소 또는 해외 여행자의 큰 증가가 염려돼서 풀빌라를 할지 말지 고민하기보다는 풀빌라가 만들어진 후 그에 준하는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보고 비싼 비용을 받는 만큼 멋진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면 그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는 5개에서 6개의 풀빌라로 운영되는 작은 숙소도 호텔에 준하는 좋은 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풀빌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곳들을 시찰하고 공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해외의 훌륭한 풀빌라와 호텔들을 답사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아직도 풀빌라가 여행을 위한 숙소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큰 낭패일 수 있습니다. 풀빌라는 숙소라는 개념보다는 화려한 이벤트룸 또는 파티룸이라는 인식을 갖고 꾸민다면 기존 숙박업소와의 차별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격을 비싸게 받는 만큼 그만한 가치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만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펜션 측에서는 숙소의 수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멋지게 만든 펜션을 운영한다고 해서 비싼 비용을 받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해외에도 화려하고 멋지게 만들었음에도 서비스의 수준이 낮아서 외면을 받는 풀빌라가 참 많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